2025년 TSA 액체 반입 규정에는 많은 변경사항이 생겼으며 예상치 못한 금지 품목과 예외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여행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TSA는 미국 교통보안청으로 미국 공항 보안 검색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111 규정을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금지 액체들을 살펴보고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든 새 기준을 설명하며 짐을 쌀 때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무료 도구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TSA의 주요 지침 중 하나인 3111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 담을 수 있는 액체류의 용량을 제한하며 공항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TSA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억 3천만 명이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가방에 넣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규정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며 이는 불필요한 지연과 가방 검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3111 규정에서 숫자 3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액체의 최대 용량이 100ml, 즉 약 3.4온스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내용물의 양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치약 튜브가 반밖에 차 있지 않더라도 그 튜브 자체가 120ml 용량이라면 공항 검색대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도 겉 용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기 자체가 작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TSA에서 말하는 액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이나 음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사되거나 짜지거나 흘러내리거나 펌핑되거나 바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 즉 외부에 꺼내 놓았을 때 제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든 제품은 액체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에는 로션, 선크림, 젤 타입의 화장품, 일부 치약, 액체 비타민, 헤어젤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액체류는 모두 투명하고 밀폐 가능한 1리터 이하의 지퍼백에 담아야 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전체의 총량은 지퍼백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도로 제한됩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샌드위치 보관용 지퍼백이나 여행용 투명 파우치를 사용하는데 북미에서는 통용되지만 한국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보안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항에 따라 규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나 항공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항 검색대 입구에서 무료로 비치되어 있는 지퍼백을 미리 여분으로 챙겨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급히 담느라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고 여행 중에도 비누 젖은 수영복담에 젖은 양말 등을 담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챙겨두면 의외로 다양한 상황에서 쓸모가 많습니다. 이 규정에서 숫자 212 의미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탑승자 1명당 지퍼백 하나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개의 지퍼백에 담기지 않을 만큼 많은 액체류를 챙긴 경우에는 그 여부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하며 기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나 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지퍼백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화장품이 많고 남편은 면도기 하나만 챙긴다면 남편의 지퍼백에 일부 제품을 분산해서 넣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규정보다 많은 액체류를 무심코 기내 가방에 넣어두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검색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가방이 따로 분리되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안 요원이 액체류를 직접 확인하고 규정량을 초과한 제품은 전량 폐기하거나
위탁 수화물로 옮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위탁 수화물은 탑승 전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에서 아까운 물건들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출발 전부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비하되 예비 공간도 고려해서 여유롭게 짐을 꾸리는 것. 그것이 여행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32111 규정은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모든 액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거나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몇몇 액체류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100ml를 초과하더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폐기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처방약입니다. 특히 사전 충전되어 있는 주사제나 펜 형태의 액체 약물은 그 용량이 다소 크더라도 허용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나 특정 희귀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크림류, 예컨대 건선 아토피 습진 등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쓰이는 연고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반드시 약국에서 받은 정식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용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국 이름과 처방자 이름이 보이도록 해야 공항 검색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의약품, 비처방 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렌즈 세척에 사용하는 식염수 감기약 시럽, 진해거담제, 그리고 병원용 보충식처럼 영양 목적의 액상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리 약국에서 파는 실험약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품도 개별 용량이 클 경우 보안 검색에서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예외 규정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용 연고와 젤 형태의 제품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 통증 완화용 소염젤 근육통에 쓰이는 파스크림, 알로에 젤이나 아토피 보습제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더라도 의료 용도라고 명확히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량 초과 시에도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외 항목 중 하나는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품입니다. 젖병에 담긴 분유 엄마가 직접 챙긴 모유, 심지어는 어린이용 주스팩까지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를 보존하기 위한 얼음팩이나 보냉백 등도 추가로 허용되며 이는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예외 품목들은 기본적인 100ml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항 검색대에 도착하면 직접 해당 물품을 가방에서 꺼내어 검색 바구니에 따로 담아 제출해야 하며 보안요원에게 구두로 알리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공항 도착 시간을 평소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우리 건강과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로 마련된 것이니 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과 건강식품을 챙기실 때는 작다고 해서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공항 보안 규정 중 하나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내에 손 소독제를 최대 350ml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규정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손 소독제도 일반 액체류와 똑같이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반드시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작은 휴대용 손 소독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가방 안에 넣어두면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따로 챙겨 지퍼백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규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항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와 실제 검색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공항이라 해도 요일이나 시간대 혹은 담당 보안 요원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는 무사히 통과했던 제품이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는 압수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단순한 혼선이나 착오가 아니라 일부러 유동성을 남겨둔 보안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나 범죄 행위로부터 항공을 보호하기 위해 검색 절차가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직하게 여행 준비를 한 일반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매번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사전에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액체류를 꺼내야 하거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TSA 프리패스와 같은 사전 심사를 받은 여행객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검색 인력이나 장비에 따라 예외 없이 액체 가방을 꺼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크다 해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액체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공항, 어떤 시간, 어떤 직원이더라도 예외 없이 반입이 금지된 액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성 화학물질, 살충제 표백제, 부식성 세정제 고농도, 알코올 인화성 액체, 그리고 자기 방어용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 1ml라도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물품이 반입 가능한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당신을 검사하는 보안 요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어느 날은 통과되고 어느 날은 폐기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규정을 완벽히 꿰뚫는 것보다 항상 여유롭게 준비하고 예상 밖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마음가짐입니다. 공항 검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여정의 첫 문턱입니다. 그 문을 무사히 넘기 위해선 규정만이 아닌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당신의 여행 전체를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류 반입에는 여러 예외 조항도 존재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액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량이 적다고 해서 또는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항이든 어떤 직원이든 언제든지 무조건 금지된 액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살충제 표백제, 변기용 세정제, 녹제거제와 같은 부식성 세정제나 산업용 청소약품들은 단 한 방울이라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용기에 라벨이 붙어있든 없든 심지어 여행용 소용량이라 해도 예외 없이 압수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방어용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흔히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사용하는 곰, 퇴치용 스프레이 또는 일부 분들이 해외여행 시 불안감 때문에 챙기시는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등도 모두 금지입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는 오히려 다른 승객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라이터 기름, 가스버너용 부탄가스 캠핑용 연료통 프로판가스,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 같은 제품도 모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런 물품은 열이나 압력에 민감해서 고도 변화가 큰 기내에서 폭발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외는 고도수의 술, 즉 알코올 도수가 70도 이상인 주류입니다. 쉽게 말해 곡물로 만든 고농도 알코올, 음료나 150cc1도, 럼주 같은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만 샘플병이든 선물용 작은 병이든 일단 도수가 기준치를 넘기면 바로 압수 대상입니다. 음주를 위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연료 대용이나 향균 목적 등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규정은 무조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품목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만큼 시청자분들께 확신을 드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영상에서 모든 품목을 다 다루기란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해도 끝도 없이 품목을 나열하는 영상은 듣는 분도 지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쯤에서 실제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행짐을 꾸리실 때마다 헷갈리는 물건이 있다면 복잡한 인터넷 검색 대신 직접 공항보안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도구 바로 공식 문의 채널 Ask Say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행이 두렵지 않도록 준비는 언제나 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항짐을 싸다 보면 항상 헷갈리는 물건이 생깁니다. 이건 괜찮을까? 저건 안 될까?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답이 제각각이고 규정도 매번 조금씩 달라져 있으니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만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공식적으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즘은 미국 교통보안청, 그러니까 CA가 운영하는 공식 문의 채널이 일반인에게도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궁금한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SA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이건 괜찮습니다. 혹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문자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과 비슷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여행객들이 이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검색대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한국인 여행자가 젤 깔창을 기내에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TSA에 직접 문의했는데 젤은 액체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젤 깔창은 허용됩니다. 덕분에 그는 불필요한 폐기 없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질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기내 반입 가방에 스파게티를 넣어도 되냐고 물었고 또 어떤 분은 전자레인지를 기내 수화물로 들고 탈 수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웃긴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궁금증 하나가 공항에서의 큰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로 스파게티는 소스가 면과 섞여 있다면 통과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유쾌한 질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내가 먹는 감기약이나 정신과 처방약이 다른 나라에선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행 직전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없지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일본,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되어 입국 거부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출처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이라는 건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미리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에 맞게 짐을 싸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지금 짐을 싸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그 물건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공식 채널에 문의해보세요. 확실한 예와 아니오는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해외에서는 불법 약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고 약국에서 수령한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바뀌면 법도 바뀝니다. 이것은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국내에서는 ADHD 치료제로 잘 알려진 에더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TSA 검색대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약이 마약류로 분류되며 심지어 처방전이 있어도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가방에 넣은 채로 입국하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즉시 입국 거부 벌금 심한 경우 구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 감기약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약국에서 흔히 판매하는 코막힘 완화제 시중 감기약 중 일부에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정제든 시럽이든 상관없이 반입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용 감기약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무심코 아이의 가방에 챙겨 넣었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벌금을 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행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경우에 따라 현지에서 체류 기록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 출장이나 유학생 해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도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여행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약물 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복용약이 액체든 알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전문医薬품이든 관계없이 해외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원래 라벨이 붙어있는 병에 넣고 필요시 의사 진단서나 영문 처방전을 지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약의 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그 성분이 입국하려는 나라에서 합법적인지를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국가별 반입 가능 약물 리스트, 그리고 해외에서 안전하게 약을 소지하는 방법까지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귀중한 여행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영상 속에서 수많은 규정과 예외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마주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액체를 담는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행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공항에서 몇 분 더 머무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느냐는 아주 작은 준비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물티슈 하나 버리면 되지. 치약이 120ml면 어때? 반도 안 썼는데.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 앞에서 그 사소한 생각 하나가 나의 하루, 나의 일정,
나의 마음까지 흔들 수 있다면 과연 가볍게 넘길 일일까요? 여행은 원래 설렘과 동시에 긴장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긴장마저 정보와 준비로 덜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평화로운 출발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짐을 더 가볍게 하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준비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토록 꼼꼼히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온전히 나답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정을 방해하는 작은 변수를 줄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여행자의 자세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방에 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여유와 배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나라든 어떤 공항이든 당신은 이미 가장 준비된 여행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